제가 최근 영상이 좀 뜸했죠.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목이 좀 고장이 나가지고 한 주 동안 방송 촬영을 못했고요. 지금도 살짝 정상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냐. 마지막 탈출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좀 더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협박이나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필요하고 또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를 드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좀 접하시고 계시겠지만 요번에 엠바고가 나왔거든요. 엠바고의 핵심은 뭐냐? 거주하지 않는 집 1주택자 할지라도 서울에 10억 이상 집 갖고 있는 사람들 빨리 다 팔아라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보유세가 엄청나게 올라가고요. 양도세도 올라가고 전세금도 내가 함부로 이용할 수 없고 은행에다가 내가 에스크로를 예치해 놓고 쓸 수도 없습니다. 정말 엄청난 정책들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고했던 대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정말로 안 잡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들어봐도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 될 만큼 너무나도 강력한 규제인데요. 왜 이렇게 센 규제가 나왔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안심하셔도 되는 건 1주택자인데 내가 거주하고 있다. 자, 이런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들어가서 살 목적으로 만약에 1주택을 사놨다 혹은 2주택자나 3주택자 이상이시다, 무조건 이 영상 끝까지 함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세게 나온 이유는 뭐냐?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를 엄청난 부담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지금 물건을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계속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잘 안 잡히고 있잖아요. 이제는 강력한 지금 핵폭탄을 던져서 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겠다. 이게 아마도 목적인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이제 5월 9일 날짜로 시행이 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공시지가가 현실화됩니다. 95%까지 공시지가가 95%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즉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거의 실거래가에 근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재산세, 종부세까지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공시지가가 95%까지 현실화되면 이거는 상당한 세금 충격이 일단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7월 1일자로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1주택자라 할지라도 나중에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원래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받을 수가 없으니 그만큼 양도세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 내용이 가장 강력하고 사실 너무 무서운 생각까지 드는데요. 자, 뭐냐면 실거래가 10억 이상 비거주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를요 3에서 많게는 5%까지 부과하겠다. 10억은 3%입니다. 자, 그런데 20억 이하잖아요? 그러면 3.5%, 30억 이하는 4%, 그리고 40억 이하는 4.5%, 50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무려 5%의 보유세를 매년 부과하겠다는, 매년. 자, 그럼 이게 금액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거주하지 않는 집을 서울에 가지고 있다. 10억에 3%가 3천만 원이죠? 월 얼마예요? 250만 원입니다. 아마 10억짜리 아파트 월세 250만 원 정도면 충분할걸요? 네, 그러면 월세나 월세 이상으로 지금 보유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월 250만 원이면 한 사람의 월급 정도 아니에요? 맞아요. 한 사람의 월급 정도죠. 중요한 건 세후로 내가 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연 7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매월 583만 원이고요. 이 정도면요 거의 연봉이 8천만 원이 넘어야 됩니다. 거의 한 9천만 원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억 갖고 있다. 매년 1억 2천입니다. 월에 1,000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집주인들이 보유세를 월세에 전가를 시키려고 그럼 월세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에 30억 아파트가 있다라고 할게요. 이 아파트 월세가 월에 1,000만 원 될까요? 안 될까요? 택도 없습니다.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것보다 보유세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빨리 지금 집 팔아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로 이게 시행이 될지 안 될지 100% 확신은 못하지만 혹시라도 시행이 될 경우 서울의 다주택자 분들 혹은 1주택자라 할지라도 갭투자 목적을 위해 사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빨리 팔아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5월 초까지.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상당히 저는 주지 않을까. 왜냐면 여러분들 버틸 수 있겠어요? 지금 서울에 지금 강남이나 소초나 뭐 마포나 마용석 이런 데도 보면은 20억짜리 아파트, 30억짜리 아파트가 수두룩 빽빽한데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보유세 내면서 이거를 버틸 수 있겠냐고요. 절대로 버틸 수 없죠. 실거주를 안 하는 주택은 전부 다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저 수치가 이제 엠바고가 시행이 됐을 때인 거고 네.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유세 계산기에 들어가서 공시가격이 10억인 아파트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공시가가 10억인 아파트에 대해서는요, 총 납부액이 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3천만 원. 그러면은 15배 정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공시가격 20억짜리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1세대 1주택자 기준입니다. 다주택자는 또 달라요. 자, 20억이면은 3.5%입니다. 그러면 7천만 원이에요. 700만 원에서 7천만 원이 되는 거니까 10배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로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정말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언뜻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할까 과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SNS까지 계속 지금 1월 달에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이거 맘먹으면 투기 하나 못 잡겠냐. 그리고 이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했잖아요. 1세대 1주택자 분들, 그리고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갭 투자나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이분들한테만 이 내용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이 시행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전세를 막아서 이제는 버티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일단은 유주택자, 집이 있다? 그러면 전세 대출을 전면 금지, 전세 대출을 아예 못 받습니다. 전세금을 간주 임대료 3.5%로 해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전세가 10억이에요. 10억에 3.5%면 얼마예요? 3,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3,500만 원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득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거의 50%까지 세금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한 1.7%, 1.8%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세금 에스크로를 지금 의무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전부 다 하게 된다면 시행 지금 예정이라고 엠바고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왜 이런 내용이 나왔냐? 세입자가 낸 전세금을 집주인이 못 쓰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예 못 쓰고 그냥 은행에다 묶어 놓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20억짜리 집에 10억에 내가 전세를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입자가 예를 들어서 나가요. 그럼 다음 세입자는 대출이 안 나오죠? 일단은 집을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러면 결국에는 반전세나 월세로 지금 돌려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전세금은 10억을 현금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집주인이 유동성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전세금 못 돌리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고민이 너무너무 많으실 거예요. 이재명 정부의 이 엠베고가 실행이 된다. 그럼 진짜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언제까지만 해요? 5월 8일까지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주택을 팔아야 되나, 아마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저희 리치고에서 세무법인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다주택자 분들에 대한 이 양도세에 대한 고민 상담을 무료로 좀 해드리기로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영상에 고정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 거기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세무사 분들하고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를 무료로 상담을 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엠바고가 현실화가 되면은 네. 이제 매물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특히 네. 6월 전까지. 그러면 만약에 집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금매를 잡는 게 좋을까요?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자산시장은 굉장히 특이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는 AI 전쟁, 로봇 전쟁, 금융 전쟁, 자원 전쟁을 저는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잡아먹느냐, 잡아먹히느냐에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나 이런 분야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분야는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완전 양극단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이 계속 되는 한은 지금 고평가된 서울의 집값이라 할지라도 내려가기는 저는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봐요. 하지만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아마 상당한 저는 충격이 좀 와서 서울에도 부동산 시장에도 꽤 좀 영향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금매가 나오는 걸 사는 거는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 뭐 지금은 뭐 대출도 많이 나오진 않지만 대출에 대한 부담을 내가 어느 정도 꽤 안고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제가 좀 말리고 싶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어느 정도 여윳돈이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발생해서 뭐 한 10에서 20% 정도 약간의 조정을 받아도 나는 그냥 중장기적으로 내가 버텨나갈 수 있다, 이러신 분들은 정말로 좋은 금매가 나오면
있다면 한번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은 정말로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이제 한쪽으로 쏠려 있는 이 부동산을 어디로 돌리겠다? 금융시장, 주식시장으로 돌리겠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만든다고 했을 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네, 저도 안 믿었고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5,000포인트가 됐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1월 달에 뭐라 그랬어요? 코스닥 3,000포인트 만들겠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코스닥도 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큰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식을 좀 하시면서 자산 관리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실거주를 하시는 1주택 이런 분들은 보유세 부담이나 이런 걸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괜찮아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신 이런 분들, 그리고 갭 투자를 위해서 내가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보실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과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들 벌써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날짜가 2월 3일인데요. 지금 7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갭 투자하신 분들, 다주택자분들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이게 만약 진짜 현실화 되면요, 진짜 여러분들은 앉아서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지금이 부동산을 내가 매도할 수 있는 지금 마지막 골든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여러분들 자산 관리에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전처럼 뭐 그냥 집 사면 알아서 오를 거야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가치가 있고 입지가 좋고, 그리고 서울은 뭐예요? 무조건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사는 거. 이게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100% 확정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핵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규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바로 신속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항상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